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우선 장기로 보면 미국 장기 채권은 위험 자산이 맞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기승전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미국의 부채 총량과 지속되는 부채 발행으로 그 총량이 커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의 보험사나 투자 기관과 연금기관 그리고 일본과 중국 세계 전체 국가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큰 굵직굵직한 투자 기관들이 이런 거대한 어떤 운용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선 특히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좀 보면 생각을 해봤을 때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장기물 위주로 던지면서 통화 방어를 하면서 실제로 장기 금리가 10년물 기준 4.9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월가와 일본 중앙은행의 대결 구도가 이번에 있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기인하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일본에서 엔캐리 자금 회수로 인한 장기물 금리가 더 상한선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일본 대부분의 엔캐리 자금에 활용되는 자본은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은 해지용으로 쉽게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1%라고 했을 때 뭐 10년물 기준으로 각각 미국은 4.7에서 8 밴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일본 10년물은 0.7에서 0.8%라고 하면 낮은 엔화로 미국 달러로 들어간 환해지로 들어간 캐리 자본은 미국 장기물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오히려 일본은 그걸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오히려 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중국에서는 미국의 장기물을 던지면서 미국채 투매를 부추겼다는 추측에 대한 반박하는 주장이 올라왔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채로부터 얻은 채권 만기가 되면서 받는 원금을 미국 채권에 다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있어요. 미국 재무부 TIC 트레이저리 인터내셔널 캐피탈 통계에서는 중국 위안화로 투자된 미국 채권이 만기가 되면서 그 자산을 다시 미국 채권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 채권이나 모기지 채권 같은 기관 부채를 사들인 부분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정확한 정황과 상황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제 중국의 수치를 미국에서 아무리 이제 추측을 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나 일본 기관들이나 미국 채권에 특히 이제 노트와 장기물이나 이제 단기물 같은 것의 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진 않죠. 미국 장기 국채가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수요들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미국 채권에 대한 세 가지 악재 속에서 4.8%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서 저항선을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채권에 대한 위험자산이라는 언론과 매체와 어떤 그런 자경단들의 만들어낸 분위기와 여론 형성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미국 부채가 여기서 더 줄기보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뷰는 그런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큰 기관들 혹은 국가 차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가는 것만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파산하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고 언젠가는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으로 70년대 이전의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뭐 이제 기축통화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그 정도까지 가기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전통의 기축통화와 그 어떤 나라도 채권금리에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 손실은 어마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닉 티밀하우스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번 10일에 발표한 내용이라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우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동안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장기금리가 현재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확실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으로 달러와 채권으로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국제 가격이 높아지는 어떤 그동안 통하지 않았던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심리에서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거나 전 세계가 위기가 오면 그래도 돈은 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급격한 채권 금리의 어떤 장기물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저가라고 생각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긴 했죠. 우선 저는 채권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CPI가 또 갑자기 튀어 오른다면 2차 인플레이션 쇼크가 생기면서 금리 인상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측을 또 해보았을 때 월가에서 나오는 추정치인 CPI가 3.6% 정도라고 하고 근원이 한 4.1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엄청나게 벗어난 수치만 아니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채권의 어떤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면 실질 금리는 계속 1.8에서 한 2%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4분기 소비가 둔화될 것은 확실한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의 어떤 내년 예상치를 보도한 결과를 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도 있긴 합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현 금리 5.5%까지 유지를 하다가 내년 말에는 75bp 정도 내린 4.75까지 내린다는 전망이 있고 유럽도 내년 말에는 한 3.25%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은 전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